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의 3가지 법칙, 잡담의 기본 매너를 익히며 어색함은 사라진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잡담 단련법, 실력 발휘에 필요한 비즈니스 잡담, 잡담의 달인에게 배우자, 잡담력은 살아가는 힘이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의 3가지 법칙입니다. 우리는 매일 잡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의 잡담에 의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잡담은 분위기를 담당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는 용건을 전하는 대화와 용건 이외의 대화 2가지가 있는데요. 용건은 잘 말하지만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래끼리 하는 대화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신과 처지가 다르거나 세대가 다르거나 환경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잡담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잡담은 알맹이가 없는 것은 맞지만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기 위해 약간의 잡담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잡담은 인사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사는 최소한의 매너와 잡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인사가 잡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인사를 주고받은 그 다음에 달려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이 정도의 대화는 단순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사 뒤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요. 예시를 보면 안녕하세요. 저 가게 인테리어 중이네요. 다음 주에 오픈하나 봅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픈하면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인사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잡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5에서 10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잡담을 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항상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던 사람과 짧아도 이런 잡담을 나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유대감이 똑같게 느껴질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얼굴 정도만 알던 사이의 그런 사람이 잡담을 통해서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상대에 대한 안도감과 신뢰감까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잡담의 결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잡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제의 정리나 일관성이 없고 산만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하거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짐을 든 할머니가 병원 가는 길을 물어서 함께 가졌습니다. 라는 말에 아 그래요? 잘했네요 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듯한 느낌의 말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와 같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말투가 잡담을 이어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결론은 어떻게 나도 상관없으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잡담을 지속하고 잡담의 폭을 넓혀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잡담의 기본 매너를 익히면 어색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솜씨가 없어서 잡담이라면 질색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하는 편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쥐게 한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으로부터 화제를 끌어낸다라는 의미인데요.
상대가 한 말을 질문의 형태로 되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라는 말에 저도 최근에 개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어요 라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그래요 종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상대 이야기의 질문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다를 좋아한다거나 말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은 잡담의 능력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대화 중에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지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좋은 잡담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의 화제를 리셋하여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화제의 어딘가와 연관되어 사슬처럼 엮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왔던 에피소드를 잘 파악하여 가지를 뻗어 나가듯이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창 무르익은 잡담일수록 더욱 쉽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만 있어도 한결 말하기가 수월해진다입니다. 가볍게 커피 한잔 하려고 나간 것인데 시간을 잊은 채 이야기에 빠져들 만큼 카페는 잡담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카페에서 하는 대화는 탄력을 잘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요건을 갖춘 적당히 공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1대1이라면 긴장이 되지만 카페처럼 다른 손님도 보이고 약간 시끄러운 상태라면 이야기 나누기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즉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놓인 커피잔 같은 아이템이 대화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잡담 단련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사소한 의문 같은 것들은 좋은 잡담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은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인터넷 쇼핑 주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DVD와 플레이디스크 둘 중에 어느 게 낫나요? 라는 질문에 요즘엔 모든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해요. 이제 거리에도 DVD 대여점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담으로 시작된 소재가 다른 소재를 파생시켜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두가 똑같이 난감했던 경험이 있고 모두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궁금증은 좋은 잡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위기를 살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야기에 자신이 없다면 자기 나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인형이나 휴대폰 등 상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건이나 재미난 물건에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특이하게 생겼네요. 저도 이 캐릭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상대 위주의 화제로 잡담을 확대시킨다면 잡담이 서툰 사람도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친구의 친구 이야기도 좋다입니다. 직접 칭찬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성의 없는 인사말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면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교수님 수업이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칭찬한다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남에게 들은 이야기도 잡담의 소재로 충분하며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잡담 소재로 저장해 뒀다가
다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렇게 저장해둔 잡담 소재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명의 상대방에게 몇 번씩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력 발휘에 필요한 비즈니스 잡담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일을 하는 공간이지만 그 이전에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잡담을 하면서도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일도 잘 풀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잡담이 어려운 성격이라면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단순 작업이 잡담을 나누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작업은 그냥 묵묵히 하기보다는 잡담을 나누면서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덜 지겨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일에는 시선을 떼지 않고 가볍게 잡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잡담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하는 타이밍을 이용한다면 잡담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주변 사람들과 잡담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잡담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약간의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잡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집배원이 도착했을 때 강아지 이름을 기억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 집배원에 대해서 무관심에서 호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강아지나 애완동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다른 집배원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사이가 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무관심에서 호감으로 바뀐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간의 실수를 해도 좋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잡담은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방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잡담의 달인에게 배우자입니다. 얼굴은 잊어도 잡담은 기억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잡담의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인상 깊었던 말이나 화제의 키워드만이라도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잡담은 활기를 띠고 인간관계도 한결 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각별한 호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잡담에서 기억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잡담에서 본론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요. 수업이나 설명을 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벼운 잡담을 시작으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사람들의 집중력을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머릿속을 즉시 임전 상태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잡담력에서 본 수업이나 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실제로 수업에서는 잡담에 능한 교수가 더욱 인기 있고 수업의 질도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잡담력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건강법인데요. 격이 없는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이나 카페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머릿속을 일 모드에서 갑자기 가정 모드로 전환하기보다는 중간 영역을 만들어서 일이나 가정 이야기가 아닌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고 싶은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잡담을 하고 싶어 하고 잡담을 원하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야기에 굶주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잡담으로 마음을 디톡스한다입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상대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준다면 그것 또한 잡담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잡담은 긍정적인 화제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상대가 곤란해하고 있는 것이나 힘들어하는 문제에 관하여 화제를 끌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심거리를 털어놓았을 때 상대가 공감해주거나 놀라는 등 반응을 해준다면 조금은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 마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가볍게 발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독소를 빼는 디톡스처럼 마음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잡담은 인간관계라는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